2019년 12월 19일에 미국에 사는 브라이언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2013년 이후에 판매된 테슬라 모델 S, X3 모든 차량을 리콜해달라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리콜해달라고 요청한 대상 차량은 66만 대가 넘습니다. 이 사람은 200여 명의 충돌 사고를 경험한 테슬라 모델 S, X3 운전자들을 모아서 이 사고들이 급발진과 관련되어 있고 테슬라 차량의 설계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 리콜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테슬라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에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면 민원인이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이고 급발진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해당 차량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가속을 한 것이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차량이 멈춘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긴 합니다. 모델 SX3의 모든 차량에는 두 개의 별도의 센서가 있어서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모터 토크를 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가속을 하려면 엑셀 페달에 눌린다는 인풋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측정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센서가 있어서 만약 두 센서 간 데이터에 차이가 나면 바로 모터의 토크를 끊는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이 동시에 밟혔을 때도 엑셀 페달 인풋은 무시되고 모터의 토크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자,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아보겠습니다. 왼발로 브레이크를, 오른발로 엑셀을. 양쪽 페달이 밟혔음. 모터 전력 제거됨. 네, 안되네요. 한 발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로 브레이크, 엑셀을 동시에. 네, 똑같이 나오네요. 엑셀을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바로 그 다음에 뒤따라서 밟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도 양쪽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엑셀을. 네. 특히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 센서를 활용해서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정지시켜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제동 장치인 AEB나 장애물 감지 감속 기능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 감지 가속은 앞쪽에 장애물이 감지되는 경우에 가속을 제한한다는 기능인데요. 일단은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풀악셀을 밟아보겠습니다. 네. 시속 12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정도는 이제 앞에 장애물을 인식한 상태인데요. 풀악셀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악셀 했지만 거의 엑셀 반응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쯤 되면 이 민원을 제기한 브라이언 스파크스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게 되는데요. 외국 유저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은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공격적인 트윗도 많이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수백 명의 테슬라 차량 사고 경험자들을 모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 쇼셀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쇼셀러라고 단정적으로 밝히는 걸로 봐서 테슬라 측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확인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원인의 트위터는 현재 계정이 닫혀 있지만 프로필을 보면 투자와 관련한 단어도 보이기는 하네요.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20년 1월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거의 1년 만에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232개의 급발진 주장 사고 외에도 14건의 사고 자료도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사고조사 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모든 급발진 관련 충돌 사고는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민원인이 요청한 66만 대에 대한 리콜 요청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시스템, 모터 제어 시스템 등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결함 증거도 찾지 못했다. 차량 설계상 페달 오작동을 유발하는 어떠한 디자인적인 요소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 차량이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 급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차량 시스템과 로그 데이터에 대한 부정확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뺏어갈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제이슨 휴즈라는 해커가 있는데요. 이분은 워낙 실력이 좋다 보니 테슬라 사고 운전자나 보험회사에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 의뢰를 이분에게 가끔씩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커에 의하면 29건의 사고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100% 모두 페달 오인식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엑셀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차량이 가속을 한 것이고 결국 차량은 대부분 멈췄는데 그 원인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건의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이 눌리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멈췄는데 그 경우는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장애물이 차량의 움직임을 막아서 차가 정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는 테슬라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라는 게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차량의 드라이브 유닛이 3개의 각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페달 인풋 신호에 대해 모두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페달 하드웨어에도 2개의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의 신호까지도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의 센서가 앞에서 말씀드린 테슬라가 밝힌 2개의 센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페달이 눌려서 가속되는 것 말고는 토크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 차량 스스로 가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토파일럿 중에는 가속이나 감속을 차량이 하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제한 속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가속의 정도가 급발진이라고 할 만큼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한 속도를 넘어서 가속이 된다고 하면 하나에서 6개의 각각 다른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오토파일럿을 중지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해커는 사실 해킹을 통해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움직이게 해보려고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조작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엑셀 페달이 눌리는 동작에 의해서만 가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커는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던 도중에 결국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차를 가져오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브레이크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차를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이 개입해서 차량은 절대로 주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기를 하자는 말도 했네요. 이 해커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급발진 이슈의 원인을 테슬라 차량이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 운전이 미숙한 경우 운전자의 실수를 알아챌 시간도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미국에서 제기된 테슬라 차량 60만 대에 대한 급발진 주장과 리콜 요청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1년간의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팩트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